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속보로 저희가 이 타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이후에 속속 새로운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로 보면 관세는 15% 그리고 투자액은 3,500억 달러인데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협상단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준 건 사실이지만은 전체 평가를 한다면은 눈앞에 큰 불은 일단 하나 껐다. 하지만은 곳곳에 잔불이 있고 그 옆에는 인화성 높은 물질들이 엄청 쌓여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잔불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협상을 잘했니 못했니 할 상황이 아니고 잔불 정리에 진압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큰 불은 껐는데 잔불이 곳곳에 있고 그 옆에 인화물질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 측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아주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요구 조건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 협상은 일본이 우리한테 부담을 엄청 준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상한 걸 보면은 이걸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갔고 또 미국은 한일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만큼 때려놨기 때문에 한국은 알아서 길 거다라는 걸 이미 감을 잡고 있었고 우리가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 사람들은 협상을 전략을 짜면서 한일 국민 간의 특히 또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양국 간의 민감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준비도 했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손쉽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를 얻어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번 협상에서 잘된 점도 많지만 아쉬운 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자동차 관세를 15%를 부과받은 점입니다. 일본은 기존의 2.5%에서 15%가 됐으니까 12.5%를 올렸으니 우리는 원래 한미 FTA가 있어서 제로에서 12.5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설명은 이제 그렇게 분명히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하고 있는데 통상을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해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이제는 한미 FTA는 거의 이제 저물었다라는 게 이번 어제 합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다. 물론 3,500억 달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큰 이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또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FTA 망이었는데 이런 어떤 그동안의 특혜 조치들이 다 없어지는 이런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FTA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봐야죠. 자, 지금 품목 관세, 그러니까 철강 쪽은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제조업의 나라니까 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쪽의 관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국회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업계가 한때는 철강이 우리가 세계적인 철강 강국이었고 지금은 상당히 순위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철강 업계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업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외 강산 투자 등등을 하면서 철강이든 알루미늄이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해오다가 또 그동안에 정치적인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철강은 기본부터 철강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산 투자는 민간 기업이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뭐 국부 펀드를 이용을 하든 또 공적 자금을 좀 쓰든 뭐 아마 국회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재원 지원밖에 뭐 또 다른 뭐 어떤 행정 조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어떤 주된 지원 조치는 재원 지원이기 때문에 재원 지원을 하되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잘된 어떤 그런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협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측 제안이 조선산업협력입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본부장님께서도 추진하셨던 부분이죠. 뭐 저희들이 그 정부에 있을 때 예. 다 뭐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사실은 작년 3월에 미국의 캐슬린 타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저와 이제 양자간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우리 정부 측에서 상당히 준비를 해온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은 그 민주당 정부에서 논의하던 거를 공화당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조선업이 매우 어렵고라는 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미국이 이 세계 최강국 조선 국가에서 그야말로 제 말단으로 빠지는가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법과 제도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노동 관련 규제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돈만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주면은 사실은 우리 업계, 우리 정부가 덤탱이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마서가 하나로 해가지고 앞으로 다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잔불 옆에 인화 물질이 있는 이제 그런 사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세운 마서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죠. 마서가라는 게 그 마가에서 시핑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S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뭐 정부 측에서는 협상을 잘하게 된 게 마서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뭐 국민들한테 뭐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그 조선 협력에서 미국 측에서의 협조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일할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혹은 존스법이라든지 미국 내 그 선박 제조 관련되어 있는 법적 제도 개편도 미국 측이 상당히 호응을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뭐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뭐 그 조선업에 일할 근로자를 못 찾아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해외 인력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외국 노동자를 제3국 노동자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정부가 한미 간의 협의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그것도 이해가 큰 되고요. 잔불입니다. 잔불이라지만은 사실은 큰 불이에요. 네. 자, 그리고 쌀 시장, 소고기 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계도 상당히 그 긴장감을 갖고 아마 지켜봤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 말씀이 이건 뭐 정치인들의 레토릭으로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뭐 현지에서 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도 쌀과 쇠고기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그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측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도 과일류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검역 주권을 이유로 해서
수입을 막고 있다. 예. 뭐 심지어 뭐 사과 같은 경우는 30년째 지금 막고 있거든. 30년째 검역을 하다 말다 뭐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거를 우리 과수산업 보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 측이나 또 제3국들이 봤을 때는 좀 지나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이렇게 큰 합의를 해냈는데 자꾸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점이 어떤 명확한 합의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례적인 거죠? 이제 크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본이나 EU나 또 우리나라와 한 것은 그냥 큰 틀에서 원칙적인 그림을 그린 거다. 네.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3,500억 달러, 아, 1,500억 달러, 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양측의 실무자들이 조율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기 때문에 예. 미측은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시사했던 거를 상당히 강하게 우리한테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방어를 해내느냐가 문제인데, 뭐 이 부분은 앞으로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이슈가 크게 번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예, 합의 사항 명문화가 이제 앞으로 좀 차츰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우리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의 뭐 서명을 뭐 크게 해서 뭐 이게 언론에 보여주고 있지만은 예. 사실 그거는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미국이 이게 뭐 어떤 윈윈한 또 동등한 어떤 그런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요구해서 받아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거는 미국 거다. 이거는 뭐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통상 쪽에서 이제 평생 근무를 해오시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공개 방송에서 예. 심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어떤 경우에도 있지 않았던 이런 지금 상황들이 물론 한국만이 아니죠. 예.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자 펀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펀드 규모 숫자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하고 러터닉 또 상무장관의 언급인데 뭐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일본한테 했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거 뭐 이거는 뭐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예. 나머지 2천억 달러를 무슨 펀드다 하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금융공학적으로 처리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 돈이 아니죠. 더군다나 뭐 이익의 뭐 90%를 뭐 미국에 리테인 된다, 리테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3,500억 달러 전체 같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익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거를 생각지 않고 미국한테 갖다 준다?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네. 사실 이게 앞서 일본과의 협상 이후에 그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서 사이닝 보너스다,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다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도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통상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그런 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예. 예, 지금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고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 이 쇼핑몰의 그 일반 소비재들이 한 70%가 중국산인데 중국산이 물론 뭐 관세를 뭐 100 몇십 % 매기다가 이게 거의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니까 지금 현재 그 이 115%를 낮춘 30%를 매기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만간에 이게 이제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또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여튼 뭐 상대국으로 붙어서 뭐 돈을 예. 재원을 엄청 뭐 심하게 뭐 뜯어낸 거죠. 뜯어냈고 이게 미국의 그 정부 재정 악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또 예. 재정 위기가 와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이제 퉁치기 위해서 좀 그 수위에 넘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예. 역시 그 김용범 실장의 평가처럼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 실장이 또 했던 발언 중에서는 우리가 일본 펀드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 그걸 토대로 협상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보다 안전장치를 더 많이 포함시켰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뭐 직업 보정이나 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많이 쓰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 그걸 전제를 하는데 일본이 바보입니까? 그 짓을 하게? 그것도 갑자기 알려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분명히 얘기한 투자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거는 완전히 그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그냥 미국 금융계에다 맡겨놔놓고 트럼프 대통령 하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그 돈 용처도 결정을 하고 나의 지시에 따라서 이러잖아요. 수익도 90%를 우리가 가져간다. 일본이 그거를 수용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우리가 우리는 2,000억 달러 아니 뭐 3,500억 달러에서 그렇게 낮춰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는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일본도 5,500억 달러 우리가 이제 3,500억 됐는데 우리가 지난 뭐 한 십수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한 3,000억 가까이 돼요. 네. 그럼 3,00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얻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현금 우리 바로 남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00원어치를 팔면은 한 7원에서 8원 남아요. 10%가 안 됩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해가지고 순수익 10% 남기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10%를 잡아도 300억 달러예요. 예. 300억 달러는 우리가 남겨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00억 달러의 일부를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래 우리가 뭐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미국하고 산업협력하면서 우리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는 게 이거는 원만하다라는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3,500억 달러고 미국이 또 90% 가져가고 이거는 뭐 네, 어떤 비현실적인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에서 2주 이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타결 내용 중에서 방위비라든지 안보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미국의 협상 전략을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을 하여튼 뭐 아주 코너에 몰아넣어 놓고 일본이 거의 뭐 두 손 바짝 들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봐라. 러트닉 대통령 장관도 네. MBC 방송에 가서 그랬거든요. 한국은 지금 바짝 쫄아 있을 거다. 일본이 우리하고 타결한 걸 보고 얼마나 지금 어려워하고 있겠냐. 그러니까 방위비 완전 분리해버린 거예요. 네. 그것만 가만히 놔둬도 통상 분야에서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어떤 계기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투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500억 달러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 예. 이시바 총리는 5,500억 달러 투자라고 했고, 투자도 또 우리 그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다고 그러면은 규모가 뭐 상당히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로 FTA가 무효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FTA를 무효화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명분이 좀 됩니까? 아니 뭐 법이 살아 있고 법대로 통상 질서가 돌아간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지금 뭐 국제통상규범 FTA도 아주 강력한 통상규범인데 통상규범에 없는 거를 지금 뭐 미국이 요구를 하고 또 뭐 교육 상대국들이 다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이런 판에 한미 FTA 법대로 우리가 가자. 법대로 가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더 큰 걸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한미 FTA가 서서히 자연사하는 뭐 이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냥 자연사할 때는 그냥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지 거기에 뭐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도 뭐 보복을 하자라든가 또 무슨 뭐 여기에 대해서 뭘 하자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어렵다. 않은 거고 또 실익이 없어요. 아, 그렇게 해본들 뭐 국민들한테 할 말은 한다 소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남는 거는 또 한미 관계도 악화되는 것밖에 없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참 엄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